행문이 불여일견. 일단 계란에 채소 밥 넣어 사정없이 볶고 지지고. 게게게게 보통 볶음밥하고 다른 게 뭐지? 혹시 두들기고 뒤집는 게 달인의 기술인가? 살짝 실망하려는 이때 눈으로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밥알의 움직임 도착. 모든 밥알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영상. 도대체 달인의 후라이팬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그게 일명 회오리 볶음밥이라고 그래요. 볶음밥이 흐트러지지 않고 떡이 지면 볶음밥으로서는 완전히 빵점이죠. 그러기 위해서 볶음밥을 골고루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빙빙 돌려주는 거예요. 산산이 흩어지는 맛있는 그 이름 다리표 볶음밥. 흩어지는 볶음밥은 고슬고슬 씹는 맛이 살아있고 밥알 하나하나에 간이 쏙 빼어 끝내주는 맛으로 거듭난다고. 회오리 볶음밥, 넌 누구냐? 회오리 볶음밥은 중식 요리계 10년 이상의 고수만이 만들 수 있다는 전설의 볶음 요리법으로 팬 안에서 마치 회오리처럼 밥이 볶아진다 하여 흔히 불립니다. 맛있고도 청나는 그 이름 회오리 볶음밥밥밥. 어디 바쁘니까 커다란 팬도 회오리치고 달인의 손목도 회오리치고 몸 전체가 회오리치는 느낌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프라이팬 손잡이의 힘 조절과 돌아가는 궤도가 일정해야지 밥알이 밖으로 튀지 않아요. 그랬다. 달인의 조리들은 외치고 있었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달인의 놀라운 실력에 어찌 보는 후배 눈 돌아가지 않을 소냐. 옆에서 보면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전 아마 회오리가 아니고 돌풍이 될 거예요, 돌풍이. 후배의 무리한 도전. 처음엔 그저 몇 알 튄다 싶더니 앞불싸 밥알에 난국이 일어났다. 밥알에 집단 가출사태 발발했으니 이를 어쩔 것이오.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수령이 더 필요합니다. 고수의 길은 멀고도 험한 법. 달인표 회오리 볶음밥 납시오. 자장 쓱쓱 비벼 한 입 넣으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중국 요리의 절대 조건 이 소리를 만드는 주인공 양파. 듣기만 해도 신나는 박자에 맞춰 양파 썰기 한 척인데 달인 솜씨가 했더니 아이고 아니네. 말발굽 양파 썰기는 내 속에 불과하다. 달인에게 양파는 이렇게 썰어진다. 양파 꼼짝말. 숨가쁜 스피드, 경악을 금치 못할 이 속도는 아이고 숨 차라. 달인 숨을 쉬면서 써는 거예요? 이거 생활의 달인 보니까 눈 감고 하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저도 눈 감고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눈을 가려도 무엇이든 알아내고 불가능이라 있을 수 없는 철두철미한 달인의 세계. 하지만 이번 달인만큼은 남다르다. 무엇이? 바로 이거. 달인이 준비한 즉석 눈가리개. 심지어 스스로 눈을 가리는데 당황한 제작진. 마음씨 스스로 눈가리개 검열에 나섰다. 여기저기 다 살펴봐도 문제 없나 봐요. 침 넘어가는 긴장된 순간 우리의 걱정을 뒤로 하고 양파를 반으로 쪼개더니 맙소사 눈을 가려도 양파 썰기는 계속돼야 한다. 칼면에 닿는 양파의 방향마저 자유자재로 바꾸고 아이고 마치 속사포를 쏘아대듯 연신 들리는 경쾌한 양파 썰는 소리. 소리는 물론 달인의 망설임 없는 움직임도 경쾌하기만 한데 박자 맞춰 소리 맞춰 썰리는 그 양파의 두께 또한 무지하게 얇다.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위험하지 않으세요? 손 위험해 보이는데 그림 상으로. 괜찮아요. 지금은 눈으로 칼질을 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하는 거니까 칼의 깊이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선배들한테 배울 때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선배들 앞에서 허벅지 위에다 놓고 칼질하는 걸 많이 보여왔죠. 허벅지예요? 네. 설마 허벅지 위에서 양파를 자른다? 오늘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일 진짜 많다. 여유만만 눈 가린 달인 겁먹은 듯한 표정의 후배를 뒤로 하고 허벅지 위에서 양파 썰기에 나서는데 인간과 기계인가 허벅지인가 도망가. 허벅지 위에 올려진 양파를 사뿐사뿐 내려 자르는 달인의 커다란 칼. 썰려진 양파는 백발백중 다구리 속으로 고운 위험천만 일촉즉발.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 허벅지와 칼의 만남에 머리털이 쭈삐쭈삐 서는 것 같은데 달인 그 허벅지 괜찮아요? 네, 옛날에 고참들한테 칼질을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같은 건 없어요. 칼에 대한 두려움이요. 네, 칼은 그건 나의 분신인데요. 그냥 씻고 칼에 이은 또 다른 달인의 분신 국자. 국자를 톡톡 수도꼭지를 잡는 달인. 국자로 이 수도꼭지 조절하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여기 손으로 이렇게 가려면 뜨겁고 몸도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국자를 손에 쥐고 생활하는 달인. 달인에게 모든 길은 국자로 통한다. 국자는 거의 내 분신이나 마찬가지죠. 자식같이 느껴지고
국자가 지금 이렇게 쑥 들어갔잖아요. 어디요? 여기. 손에 이게 눌려가지고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국자를 누른 손가락은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새끼손가락의 주인공. 새끼 손가락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이건 긴 자국인데 한 이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없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또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뒤는 거, 비는 거. 제 살들은 아마 요리를 하기 위해서 제 몸에 최적의 조건으로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오후 3시 이제야 늦은 점심 식사를 하는 달인.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달인이 30년간 지켜온 특별한 고집이 있다고 하는데 아침을 안 먹고 이제 아침 겸 점심 겸 이렇게 해서 3시에 먹어요. 아침에 포만감이 있으면 음식 간을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배고플 때 아마 반찬을 하면 좀 맛있게 하거든요. 먹는 둥 마는 둥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달인. 식사도 제일 빨리 끝내요.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지 저녁 손님을 또 맞이하니까 아니면 차질 생겨요. 올해 짜장 하나 짬뽕 3개요. 짜장 하나 짬뽕 3개요. 오늘은 짜장보다 짬뽕이 많이 나가네. 달인표 짬뽕만 맛있으리 눈이 즐겁고 입이 즐거운 다양한 중식 요리 세계에 푹 빠진 사람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원초적 고민.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다. 아니고 놀라운 달인의 기술에 숨어있는 주인공이 바로 짬뽕. 쫄깃한 면발이 달인의 기술? 아니면 얼큰한 국물의 비밀이? 그 주인공은 칼집난 오징어. 하얀 속살 자랑하며 누워있는 오징어. 신성한 취사병 경력 포함하면 총주방 경력 6년에 달하는 이 사나이. 조심조심 신중하게 오징어를 대하고 있는데 이게 조심스럽게 다뤄야지 오징어가 칼집 일정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러거든요. 이게 마치 애인 다루듯이. 애인이요. 예. 이 사람은 그걸 그렇게 애인 다루듯이 하면 어떻게 애인을 여기서 찾아? 달인의 오징어 칼집내기 스타트. 오징어의 칼이 닿기가 무섭게 일정한 간격으로 칼집내고 전진하는 달인.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놀라운 칼놀림이 끝내준다 끝내줘. 이 정도는 돼야지. 칼집 빨리 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징어 잡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뒤에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하루 종일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해야지 다른 일도 하니까. 아이 그럼 바쁜데 그냥 먹지 왜 오징어에 칼집을 내냐고. 부드러운 맛을 위해 오징어 속에 질긴 힘줄을 칼로 자르는 것이 포인트. 때문에 이 칼집 내기에도 비법이 있다. 중요한 게 이제 힘의 조절인데 지금 두께에서 약 한 90% 정도는 칼이 들어가야 돼요. 오징어 속살의 90%만 퍼고들어라. 바로 그 깊이가 최고의 오징어 맛을 탄생시키는 꿈의 지점. 심지어 오징어에 나타난 칼집의 간격까지 일정한 달인. 한치 망설임 없이 칼집 내기는 이어지고 과연 달인의 오징어는 끊어지지 않았을까? 끊어질 듯 말 듯 잘 손질된 오징어 달인 대단해요. 눈 가리고 폭지 위에서 양파 빠르게 썰기. 전설의 요리법 회오리 볶음밥의 지점. 오징어 칼집 내기 1인자까지 다양한 기술을 염한 이연목 달인. 놀라운 이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옛날에 배울 때 엄격한 주방장들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뭐 말 안 들면 주걱으로 걷어 터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길 아니면 죽는다 해가지고 오로지 한 길만을 선택한 거예요. 30년 한 길만을 걸어온 당신. 자랑스러운 당신 앞에 붙여진 이름은 달인입니다. 중화요리 4대 문파 그 두 번째 주인공 지금 소개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중화요리 전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복 선생님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SBS 생활의 달인입니다.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주방 한쪽을 지키고 있는 달인. 당시 화제가 됐던 회오리 볶음밥 기술도 여전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어디 안 가는 실력 역시 클래스는 영원합니다. 따라하시는 분들 많았죠? 많았죠. 예. 지금 아마 볶음밥 할 때 이거 연습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놀라운 기술의 원천은 바로 달인이 중화요리 4대 문파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호화대반죠. 소화대반죠. 예. 근데 그 규모가 지하 1층에 1층, 2층, 3층이었으니까 규모가 상당했었죠. 손님이 많았죠. 엄청 많은. 3, 4일 매출이면 웬만한 집 하나 샀을 정도의 매출이었으니까. 1975년 호텔 내부에 생겨난 최초의 중식당 호화 대반점. 인기 있었던 음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
호화대반점은 이제 탕류가 좀 인기가 있어서 국물 있는 종류의 면 종류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손님들이 선호해 하셨죠. 호화 대반점을 대표했던 요리를 선보인다는 달인. 그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메뉴. 큼지막하게 썬 쇠고기를 가득 넣은 소고기 탕면인데요. 소고기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서 달걀 반죽을 입혀서 지글지글 튀겨줍니다. 호화대반점 그 소고기 탕면은 이렇게 한번 싹 튀겨낸 다음에 또 한번 볶아내는 게 특징이에요. 한 번 튀긴 소고기는 각종 채소와 한데 볶아주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를 더해갑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단계. 좋은 소고기에 달인표 육수와 고소한 굴 소스를 넣어주는데요. 그 맛을 한껏 살린 정성 가득 소고기 요리를 쫄깃한 면발에 푸짐하게 얹어주면 그때 그 시절 많은 손님들을 호화대반점으로 이끈 소고기 탕면 완성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일반 식당에서 짬뽕 같은 게 많이 팔리잖아요. 이제 근데 호화대반점은 이게 이제 정말 짬뽕처럼 많이 팔렸던 하나의 우육탕면이죠, 지금이. 이건 어디야? 호화대반점에서 불티나게 팔렸던 소고기 탕면의 비법은 시원한 국물이었는데요. 다양한 국물 요리 중 단연 으뜸은 얼큰한 짬뽕. 가장 친숙한 중화 요리지만은 달인의 짬뽕은 뭔가 특별하다고 합니다.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그 맛. 손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짬뽕의 맛으로 빠져듭니다. 국물 맛이 이게 담백하면서 얼큰해. 비법 저도 알고 싶습니다. 호화대반점의 필살 비법으로 탄생한 이 짬뽕.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짬뽕은 되게 유명하던데. 비법이 따로 있으신 거 아니세요? 아무래도 남들하고는 조금 틀릴 수는 있죠. 모두가 열광하는 짬뽕. 그 만드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짬뽕 만드는 방법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달인, 그 놀라운 비법은 언제 보여줄 거예요? 그 순간 짬뽕에 정체모를 육수를 붓는 달인. 비법은 이 육수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베일에 쌓인 이 육수 냄비, 도대체 어떤 육수가 담긴 냄비인고? 바로 냄비 안을 열어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냄비 속에서 불쑥 등장한 이것은 안을 확인해 보니까 고기의 한 부위로 보이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아니 이건 뭔가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소 심줄이죠. 소 스지. 심줄? 예전에는 이제 소고기를 주문을 하면 되게 큰 덩어리로 들어와요. 그럼 그걸 저희가 부위별로 이렇게 껍데기서부터 다 말려야 되거든요. 손질하고 난 일부분에 이제 약간 파지 비슷한 심줄이나 고기는 손님한테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 이런 부위는 거의 다 이제 육수로 많이 사용했었죠. 호화대반점의 특급 비법이었다는 육수. 이 육수를 사용한 국물이 과거 호화대반점 전성기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연복 달인은 비법을 배우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비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제 소스를 개발해내서 중독성 100% 마성의 짬뽕을 완성시켰습니다. 매운맛이 약간 짭짤하면서 달짝지근하게 매운맛이 있어요. 어떤 거는 맵기만 하고 짜증나는 매운맛이 또 있거든요. 맛있는 매운맛을 내는 고추죠. 맛있게 매운 특별한 짬뽕 맛을 위해서 이연복 달인이 준비한 재료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맵기로 소문난 태국 고추와 매콤한 중화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중국식 고추장, 그리고 다진 마늘뿐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들을 적절한 비율로 골고루 잘 섞어주기만 하면은 달인표 특제 소스 완성! 이 소스 하나만 있다면 웬만한 매콤한 중화 요리 맛 흉내낼 정도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특제 소스는 짬뽕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서 차원이 다른 매운맛과 함께 감칠맛을 더욱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들을 하루아침에 쉽게 터득한 건 아니겠죠. 오랜 세월 동안 오로지 요리만을 생각하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무지 오래. 얼마나 되셨죠? 한 40년 됐죠. 나이가 57인데
내가 원체 일찍 했어요. 저는 14살서부터 했어요. 이분이 호화대반점 오픈 주방장. 이제 막 중화 요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던 중 들어가게 된 호화 대반점. 당시에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주방장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나란히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좀 건방지다. 막 그래가지고 잘 가르쳐주지도 않을 뿐더러 뒤통수 한 대 맞게 딱 어울렸죠. 자기가 궁금한 음식 같은 게 있으면 딱 눈여겨봤다가 손님한테 올라가서 빈 그릇 같은 거 내려오면 빈 그릇 내려오면 이제 그 남은 소스를 손으로 한번 싹 훑어서 먹어보고 아 이런 맛이구나 그렇게 이제 많이 배우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죠. 아마 제 이력에서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최연소 셰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대사관 최연소 셰프 뭐 이런 거. 어디 대사관? 대만 대사관. 그래서 이제 추리고 마지막에 3명인가 남아가지고 이제 대사하고 그 직장 관료들 같이 모인다서 시연하고. 요리 대결을 하신 거네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끝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당시의 열정과 노력의 흔적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저를 대만 최연소 주방장으로 만들어준 동파육입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1등 공신 역할을 해준 동파육. 이연복 달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좋은 재료가 필수죠. 이게 이제 동파육을 만드는 그 삼겹살인데 아침마다 이렇게 프레시로 통째로 오죠. 좋은 재료가 준비됐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동파육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우선 적당한 크기로 썬 삼겹살을 삶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삼겹살이 삶아지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팬에 설탕을 넣고 볶기 시작하는데요. 동파육 껍질에 바르는 그 캐러멜, 이제 혼자 캐러멜을 만드는 거죠. 동파육에 쓰일 캐러멜을 물과 설탕만을 이용해서 직접 만드는 이연복 달인. 이렇게 만든 캐러멜은 시중에서 파는 제품보다 훨씬 짙은 농도를 띠고 깊은 맛을 내게 됩니다. 완성된 캐러멜을 한번 삶아진 삼겹살의 비계 부분에 정성스럽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개됩니다. 캐러멜을 바른 상태에서 삼겹살을 튀기게 되면 삼겹살의 색도 더욱 먹음직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기름에 튀겨 많은 기포가 생기게 되는 비계 부분의 식감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무슨 말씀,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삶고 튀기고 더 이상 뭘 더 해야 하나 싶은데 가지런히 냄비에 올려놓은 고기 위에 파와 생강, 향신료 등이 들어간 소스를 부어줍니다. 육수를 계속 첨가해주면서 보면서 계속 끓여줘야 돼요. 이제 앞으로 4시간. 행여 육수를 넣을 타이밍을 놓칠세라 꼬박 4시간 동안은 동파육 옆을 꼼짝없이 지켜야 한다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졸여지는 것은 비단 육수만이 아니라 달인의 정성도 함께 육수에 녹아들기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겠죠. 인고의 시간을 견딘 끝에 드디어 완성된 이연복 달인의 동파육. 과연 최연소 대만 대사관 셰프로 만들어줄 만한 요리답습니다. 그 비주얼만으로도 벌써 입에 침이 고입니다. 전쟁 같은 주방에서 잠시 벗어나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 이연복 달인. 최고의 요리사지만 막상 그의 밥상은 단출합니다. 아침 안 먹은 지 한 13, 14년 됐을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밥을 안 먹고 간을 보면 배고프게 간을 보면 간이 정확하게 맞았는데 배부를 때는 간이 잘 안 맞아요.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내며 요리사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었지만은 여전히 주방에서는 처음처럼 혼자 모든 요리를 도맡아 하는 이연복 달인. 자만하고 자부심 갖고 그런 건 없어요. 항상 겸손하고 더 부담스러워요.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애들이 계속 꾸준히 잘 받쳐줘가지고 나의 스타일을 똑같이 쫓아와줘서 조금이라도 옆에서 받쳐주고 같이 쳐주면 그 이상 고마운 건 없겠죠.
늘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멋진 이연복 달인. 앞으로 그가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을 기대하겠습니다.